MG 100분의 1 윙건담 제로 AW 버전 카토키. 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게 점장 장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갖고 있는 총도 제대로 못 잡고 날개도 변색이 심하게 혼 저의 구판 MG 윙제로 커스텀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카토키 버전으로 윙건담 제로 EW가 등장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윙제로 커스텀이라는 말이 아직까지 저에게는 익숙한 그런 녀석인데, 어쨌든 윙제로 EW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윙건담 제로 EW는요, 건담 윙 앤드루스 왈츠에 등장을 하는 히로 유의 기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워낙에 다 유명한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역시나 설명을 하면은 제사를 깎아먹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설명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윙제로 커스텀, 그냥 윙제로 커스텀이라고 부를게요. 저의 입에는 역시나 윙제로 커스텀이라는 말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번 버전 카토키 버카에서는 무려 네오 버드로도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변형이 워낙 간단한 윙건담이기 때문에 실드만 하나 더 넣어준다면은 변형은 가능할 것 같았었죠. 실드가 그냥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나왔던 윙제로 프로토제로죠. 프로토제로에 있는 방패를 그대로 넣어준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돼 있는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타를 안 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샘플도 자세히 보지 않았고 화상도 자세히 보지 않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의 발매 시기는요 2020년 11월 18일날 발매를 해 주었고요. 발매 정가는 5,500엔에 세금 별도로 해서 발매를 한 녀석 되겠습니다. 11월 18일이 아니라 28일이죠.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윙제로 커스텀 드디어 잘 손에 들어왔군요. 나머지 윙건담 시리즈 애들과 같이 놔주는 게 또 이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녀석은 손 부분도 그렇고 고관절도 그렇고 확실히 많이 초창기에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드는 녀석인데, 요렇게 버카로 2.0이 아닌 버카로 테칼이 또 얼마나 들었을지 아무튼 그렇게 나온 녀석 되겠습니다. 샘플을 간단히 그냥 봤는데 습식 테칼도 아니고 그냥 실로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붙여줄 자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하는 거야? 굉장히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옆모습에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윙제로 커스텀의 스펙이 나와 있고요. 버스터 라이플이라든지 요건 뭐지? 뭔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무장도 하나가 버스터 라이플이 접힌 거구나. 와. 이렇게 접어준다고? 아무튼 이런 기믹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과 각부 주민 사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코발도 접히는 것 같군요. 패키지 반대편에 보시면은 버카스럽게 굉장히 간단한 사진만 이렇게 나와 있군요. 네오버드 형태로 해가지고 변형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 날개는 이런 식으로 대기권 돌입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기권 내 모드 등 따로 또 생각을 해주군요. 그래봤자 뭐 날개만 앞으로 이렇게 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개봉을 해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하시면요, 일단 런너 봉투가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런너는 스탠드도 이런 식으로 잠깐만, 습식 데칼이라고? 샘플로 봤을 때 습식 데칼이 아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샘플이라 그냥 실로 제공을 해줬던 건가? 이런 언제나 붙이고 있지? 아무튼 윙제로이기 때문에 한번 다 붙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격이군요. 아무튼 이렇게 스탠드도 하나가 들어있고, 항상 말하는 것처럼 스탠드를 빼고 가격을 낮춰주세요. 특별 스테이지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액션 베이스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프레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런너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터 라이플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실드의 안쪽 내부 프레임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군요. MG스럽게 굉장히 짜잘짜잘한 파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제품을 좀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대충 밖에는 기억이 나질
보이질 않아서 자세한 설명은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군요. 그리고 B2보 요렇게 L1 해가지고 중복 파츠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중복 파츠가 아닌 것 같죠? 귀 부분 요 부분도 분할이 되는군요. 그리고 방패 부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이라든지 흰색 파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야,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다 보니까 굉장히 파츠가 많다는 게 새삼 느껴지는군요. 클리어 파츠 들어있고 파란색 파츠도 투톤으로 해가지고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약간 색깔이 다른 파란색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역시나 윙제로 버카 라고 이렇게 따로 써 있군요. 아마 요거는 돌리면서 윙제로 한정판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흰색 화이트 모시갱이었나? 그 녀석이라든지 얼리 버전이라든지 분명히 내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히로 유이 100분의 1 스케일 피규어도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콕피트에 타고 있는 히로 유이의 피규어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외장도 이렇게 되어있고 이전에 나왔던 구판 윙제로에서는 요 날개 끄트머리들이 연질로 조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색바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것도 이미 색이 바래져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냥 플라스틱 센서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늘게 얇게 성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브런더가 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HG도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날개 부분 날개도 꽤 많군요. 자르는데도 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야, 그나저나 데칼이 역시나 버카 그냥 실로 제공될 리가 없죠. 좀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날개 부분은 지지해주는 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퓨지라든지 옛날 MG는 조금 지금에 와서는 부실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과연 이번엔 얼마나 지지력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런너겠죠. 에이런너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색 분할로 해가지고 나왔고요. 역시나 에이런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그나마 큼직큼직하게 통짜로 역시나 분할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톱니 기능도 들어있군요. 한쪽을 열어주면 반대편도 열리는 그런 기믹은 아직도 건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중간에도 설명서에 제품에 관한 기본 스펙이라든지 인터뷰 같은 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언제나 만들지? 야, 만드는 건 그렇게 고생이 아닐 것 같은데 역시나 데칼이 이렇게 짜잘짜잘한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데칼이 봐서 반대편 이거 어떻게 붙여? 팔에도 데칼이 반대편 너무 많잖아요. 카타키씨. 아무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칼까지 되도록이면 붙여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선 머리랑 가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밖에 안 만들었는데 상당히 이쁩니다.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신기했던 부분이 요 눈두덩이, 눈 아래쪽에 나 있는 요 5개로 분할되어 있는 파츠가 따로 파츠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일자 파츠로 따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연장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활짝 펼쳐주시면 여기까지는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신 캐논인가요? 요 어깨에 달려있는 캐논은 역시나 열리는 기믹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이 부분이 위치가 약간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내려주시면 안착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다시 수납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빼주시면서 앞으로 밀어주실 수도 있겠고요. 이 부분은 트윈버스터 라이프를 잡기 위한 그런 기믹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다시 밀어줄 수도 있고 어깨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위아래로는 관절이 조금 막혀있는 느낌입니다만 이 정도 움직임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콕피트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아 빼면은 안쪽에 히로 유이 피규어가 앉아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허리 관절은 이런 식으로 빨간 부분이 한 번, 긴 부분이 한 번. 오, 상당히 자연스러운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발사하는 자세를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날개, 백팩 연결 부위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한 단 빠지는 기믹을 갖고 있습니다. 목 부분의 가동률은요, 앞으로는 이만큼, 뒤로는 이만큼, 상당히 잘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군요. 좌우로도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데, 요 귀 부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좌우로 또 돌려주는 것도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깨와 팔 부분 되겠습니다. 어깨는 팔과는 단독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요. 상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형을 위해서 관절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기믹을 갖고 있고요. 날개, 깃털 부분이라고 했나? 어깨 부분에 이 부분도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 본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서 한번 롤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이만큼까지 접혀지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분에서 한 번 더 끊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도 또 가능하겠고요. 파란색 부분이 따로 파츠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기믹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뭔가 조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어디다가 쓰겠죠. 아직 완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다가 쓰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빨간색 날개 윙 파츠도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딱 꽂아 넣는 식으로 옛날 구판은 만들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가동을 하게 만들어 주었군요. 그리고 파란색 파츠 자체가 일단 투톤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쁩니다. 손목은 뭐 기존의 MG와 같이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릴 수도 있고요. 엄지손가락만 따로 움직이는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구판에서는 가동손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트윈버스터 라이플이라든지 잡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죠. 다음은 다리를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다리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게 잘 뽑혔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관절은요, 윗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롤 작용을 역시나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는 상황 되겠습니다. 고관절이 좌우로 이만큼 정도는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릎 관절은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윗부분이 슬라이드 기믹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 부분은 따로 아랫부분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덜렁덜렁거리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한 번 더 접혀서 이렇게 분할까지 완벽하게 되는 상황 되겠습니다.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실 때는요, 이 부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각도를 조금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슬라이드 기믹이 있기 때문에 툭 튀어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기믹이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보시면은 분할선이 있는데요. 이 분할선대로 이렇게 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갈라주실 수가 있고요. 아랫부분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뭔가 에어브레이크 작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분할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해석 상당히 마음에 드는군요. 발목은 윗부분에서 좌우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앞뒤로도 약간씩 가동이 가능합니다. 앞부분의 아머 역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아랫부분에서는 앞뒤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좌우로는 상당히 잘 움직이는 이런 상황. 코발 부분이 이렇게 아랫부분까지 확실하게 변형 관계상 이렇게 가동이 되는 것 같고요. 앞에 끝부분도 살짝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스커트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스커트의 파란색 부분 역시 투톤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 있는 프레임이 살짝 바깥에서 삐져나온 그런 느낌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쁘다라는 생각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가동은요, 앞에 스커트가 이렇게 위아래로 가운데 축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빠지는 기믹을 하고 있습니다. 고관절을 좌우로 펼칠 때 좀 방해를 덜 받는 그런 상황으로 설계를 해준 것 같습니다. 백스커트는 역시나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공도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 스커트의 관절을 숨겨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관절 부분이 조금 신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양쪽에 다리가 꽂아지겠는데 슬라이드로 뒤로 이런 식으로 밀리는 기믹이 있습니다. 반대편도 역시나 이렇게 밀어졌다가 앞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을 조금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번엔 백팩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볼륨감 넘치는 날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역시 윙제로는 날개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관절 부분은 이 부분에서 한번 끊겨 있어서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축으로 이용해서 빙글 돌아가는 기믹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위 아래로 내려오는 기믹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 안쪽에 볼 조인트가 박혀 있는데, ABS끼리의 볼 조인트는 연식이 지나거나 많이 움직여버리면 나중에는 서로 갈려버리기 때문에 조금 악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서 이 윗부분도 살짝 돌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가동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날개 부분은요, 역시나 안쪽에 톱니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한쪽을 펼쳐주시면 한쪽이 닫히는 기믹을 갖고 있고요. 깃털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기믹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예전 제품은 연질 파츠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느낌이 드는군요. 이 부분도 연질로 해줬으면 색 분할이 조금 아니지, 색이 조금 많이 파랗기 때문에 이게 나을 수도 있겠군요. 수납을 하실 때는 맨 끝에 요 꼬리가 아니지, 이 깃털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넣어서 이렇게 수납을 해 주시고요. 날개 부분은 뒷부분에 꼬리 날개라 그래야 되나? 조금 볼륨이 작은 날개가 이렇게 하나 달려 있죠. 축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위아래로 또 이렇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활짝 펼쳐주시고 아랫부분 한 단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안쪽에서 또 깃털이 튀어나오는 기믹을 갖고 있습니다. 닫아주실 때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반대편에서 보시면은 극 중에서도 등장했던 이 부분에 빔사벨이 수납이 되어 있죠. 빔사벨은 이런 식으로 한 단 빼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무장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단 트윈 버스터 라이플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터 라이플 자체도 분할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면서 무장을 이렇게 많이 분할을 해주었다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형도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이식 트윈 버스터 라이플이라니 역시 해석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상황 되겠습니다. 변형은요, 일단 손잡이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반대편에 락이 한번 걸려져 있습니다. 락 부분을 한번 이렇게 풀어주신 후에 총구를 이렇게 접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커프 부분도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뒷부분에 있는 요 리드선 요런 게 같이 따라오는 기믹으로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그리고 접어주시면 접이식 라이플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요. 실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패키지 아트만 보고서 프로토제로의 실드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프로토제로의 실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시면 색 분할 같은 게 비슷한데 똑같잖아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부분이라든지는 좀 비슷합니다. 윗부분의 파란색 빨간색 파츠 분할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뒷부분 이 부분에는 포신이 없죠. 프로토제로에는 포신이 있고요. 요런 부분까지도 약간씩 다른 조형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서 보시면 내부 프레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만 봤을 때는 프로토제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들어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군요. 자, 일단 대충 다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제 지옥의 데칼 시간이 차렸습니다. 오늘 다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납득이 갈 만큼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데카를 다 붙여주고 싶었습니다만 날개 쪽을 데카를 붙이다가 조금 날아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멘탈이 붕괴가 되면서 못하겠다, 여기까지만 하자 라는 결론을 내려서 완성을 대충 해주었습니다. 한 70% 정도까지밖에 못 붙여줬는데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일단 손맛은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버카스럽다.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반다이모로서 품절이 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제품 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트 완성하는 데는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실 붙이는 데는 1레벨도 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못해 먹겠다 라는 결론이 아무튼 났어요. 네, 제품을 완성해 주시면은요 윙즈로 커스텀 본체 그리고 빔샤벨 2자루 그리고 교환용 손가락 파츠 둘, 6개 스테이지랑 실드, 어태치먼트 파츠 변형용을 위한 어태치먼트 파츠가 이렇게 3종이 등장을 하고요. 트윈버스터 라이플도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 만들어 줬으니까 본체를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크 세터랑 마크 소프트까지 다 발라줬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녀석도 있군요. 일단 데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붙여줬더라면은 진짜 파츠 하나당 거의 하나씩 붙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C를 데카를 제공해 주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데카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요런 부분까지도 붙였어야 됐는데 정확하게 팔 부분, 스커트 그리고 몸체의 뒷부분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날개가 거의 70% 정도 수준이라서 아무튼 계속 쭉 보시면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다리도 데칼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다리 데칼 붙이는 데만 1시간 걸린 것 같은데 옆모습은 요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고 역시나 얼굴이 굉장히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윙저로 커스텀하면은 날개가 굉장히 특징적이죠. 날개도 굉장히 화려하게 이런 식으로 볼륨 크게 나왔는데 포징을 약간 잡았는데 역시나 화려한 녀석 치고서 거추장스럽지 않은 녀석은 없었습니다. 포징 잡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녀석. 어쩔 수 없죠. 볼륨이 크니까. 가동률은 아까 전에 소개를 드렸으니까 합체가 되면서 가동률을 조금 바뀐 부분이라 그러나 이런 어깨 부분, 결합 부분의 가동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360도로 이런 식으로 회전은 가능하게 되고요. 허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도 앞으로 스커트를 빼주신다면은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상황으로 제공이 되고요. 백스커트도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뒤로도 움직일 수가 있겠군요. 스커트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츠가 하나가 덧대져 있습니다. 이 덕트를 빼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어태치먼트 파츠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에다가 올려놓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살짝만 포징을 잡아줘도 역시나 화려하고 볼륨감 넘치는 녀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쁜 모습을 연출시킬 수가 있을 것 같군요. 날개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요 부분에서 락을 한번 걸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빔사벨만 잡아주시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윙제로 커스텀하면 트윈버스터 라이플이 주 무장이긴 하지만 극중에서도 나타쿠랑 싸울 때는 빔사벨을 들고 있었죠. 그 느낌이 살짝 나는 게 많이 이쁘네요. 새로 나온 신제품답게 당연히 트윈버스터 라이플도 한 손에 하나씩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리 없이 말이죠. 덕분에 롤링 트윈버스터 라이플인가? 아무튼 극중에 나오는 요 장면을 재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극중에서 본 적은 없고 슈퍼로봇 대전에서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살짝 드는군요. 그리고 윙제로 커스텀 하면 가장 유명한 포즈인 리브라를 격추하는 트윈버스터 라이플 포징도 완벽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트윈버스터 라이플은요 이런 식으로 팔 부분에다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조인트 구멍에다가 따로 조인트를 연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생각을 많이 했군요.
대기권 돌입 모드로 변형은요, 가운데 부분, 스커트 가운데 부분에다가 어태치먼트 파츠를 이용해서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어깨를 이렇게 접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끝 부분도 이렇게 펼쳐가지고 정갈하게 모아주라고 하는군요. 극중에서는 이런 모습까지 나오지 않았고, 여태까지 제품들도 이렇게까지 설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식 대기권 돌입 모드구나 라는 걸 지금 처음 알아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날개 부분의 조인트는 굉장히 좀 잘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만지지만 않으면 빡빡하게 붙어있는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만들어주시면 대기권 돌입 모드도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겠군요. 요 상태로 대기권에서 떨어지는 그런 윙제로 커스텀도 연출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오버드 형태로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리를 고관절을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빼주라고 합니다. 고관절이 아까 전 슬라이드 기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요. 다리 부분을 일단 약간 접어주시면서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빼라고 되어 있는데 무릎이 좀 걸리니까 이렇게 치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을 정갈하게 앞으로, 그리고 아머 커버도 밑으로 이렇게 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은요, 어깨 장갑을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어깨 아랫부분에 롤을 이용해서 이 파란색 부분이 앞으로 오도록 이렇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머를 위로 슬라이드해서 약간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장갑이랑 팔을 약간씩 들어주시면서요, 사이드 스커트를 축제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뒤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팔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게요. 그리고 백팩을 한번 분리를 시켜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조인트가 이 안쪽에 검정색 보이네, 이렇게 조인트가 제공이 됩니다. 반대편에도 조인트가 있으니까요, 백팩과 백스커트를 이렇게 조합을 한번 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을요, 앞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아까 전에 팔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요렇게 앞으로 돌려주셔야 되는데, 이 축 부분을 요렇게 한번 데칼을 붙인 부분이 앞으로 위로 보이도록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날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제 내려도 되겠지? 이렇게 팔을 내려줄게요. 그리고 다시 어태치먼트 파츠, 이번에는 네오버드 형태로 변형할 때 사용하는 어태치먼트 파츠를 가지고 오셔서 복부랑 프론트 스커트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조인트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날개 안쪽에 보시면 일자 조인트 핀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맞춰서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 조인트가 ABS랑 ABS로 연결되어 있어서 좀 빡빡하기는 한데 그 점을 조금 잘 피해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일단 위로 한번 올리고 날개 부분을 아래로 내리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 쪽에 남아있는 날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활짝 펼쳐주라고 되어 있군요. 반대편도 이렇게 활짝 펼쳐줄게요. 실드를 가지고 오셨어요. 실드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핀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핀을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 주겠습니다. 나중에 트윈버스 라이플을 꽂아 줄 거고요. 뒷부분에는 합체형 조인트가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 밑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펼쳐서 아래로 살짝 눌러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날개부터 펼쳐줘야 되죠. 날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아랫부분에는 커버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서 윗부분을 빙글 돌려 주겠습니다. 번째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정확히는 대가리 밑에 뒷부분에 보시면 요렇게 조인트가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추어서 합체 조인트를 한번 이렇게 합체를 시켜 주시고요, 반대편으로 돌리셔서 얼굴 위로 커버를 이런 식으로 씌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윈버스터 라이플의 요 구멍에다가 아까 전에 만들어준 실드에 요 핀을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다 꽂아 주시고요, 어태치먼트 파츠까지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네오버드의 대기권 돌입 모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날개만 펼쳐주면은 그냥 대기권 내 모드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극 중에서 나오지도 않고 소설판에 나오나? 언제부터지 그 메탈 폼 아닌데 하이레졸루션
부터 변형을 시켜주는 것 같더니만 MG에도 변형을 넣어줬군요. 전 개인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은 이외에는 영상 찍고 난 후에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개를 펴주시면은 대기권내 모드가 완성이 되는데, 역시나 이쪽도 눈에 익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색한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윙제로 커스텀 변형을 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제 안에서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느낌, 반발을 하고 있군요. 자, 이제 슬슬 영상을 끝내볼 때가 왔습니다. 과거에 발매한 MG 구판 윙제로 커스텀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개 부분의 연질 파츠는 연식도 연식이거니와 조금 건담 베이스에서도 샘플로 사용을 했어서 LED를 직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색깔이 많이 바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파츠 분할이라든지 프로포션이라든지 멀뚱히 이번 제품이 좋다라고 당는 말을 전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제품도 뭐 날개의 기믹이라든지는 꽤나 그 당시로서는 센세이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버스터 라이플의 기믹이라든지 요 다리 뒷부분이라든지 기믹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번 발매한 녀석이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녀석 실드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없이 그냥 윙제로 커스텀 단독 변형이 없는 그런 제품으로 내줬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트렌드가 네오버드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MG로 발매된 건담 윙 앤드리스 왈츠에 등장하는 5개의 건담을 한번 모아놔 봤습니다. 나머지 녀석들도 발매됐을 때 구매를 하고서 진짜 손을 한 번도 안 댄 녀석이라 데스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원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였군요. 미안하다 얘들아. 하지만 애정이 없는 건 아니란다. 자, 이상 MG 100분의 1 윙건담 제로 EW 버전 카토키의 소개였습니다. 나오기 전부터 좀 기대를 많이 한 녀석인데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서두르십시오. 이건 미룰 제품이 아닙니다. 바로 구매를 해서 바로 맞추느라고 지금 정신이 굉장히 없습니다. 스티커도 많이 빼먹기는 했는데 시간을 굉장히 할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밥도 주고 안 먹고 그런 상황이라서 많이 횡설수설한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고요. 버전 카토키스럽게 해석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부품 파츠 분할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버전 카토키스럽게 데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만, 카토키 버전 자체가 원래 좀 커다란 데칼이 많이 안 들어있죠. 커다란 데칼이 조금 있으면 그것만 붙이고서 끝내려고 했는데, 뒷모습이라든지 팔만 좀 안 보면은 레드선을 좀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데칼까지 다 붙여서 완성하시는 걸 목표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격할 것 같아요. 좀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튼 더 이상 횡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난꾼 가게의 점장 장경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